제가 대충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 여기 불 누가 켰지? 또? 안 켰대. 자, 지난 시간에 요거 풀었는데 이게 어렵지 않았어? 지워버렸네? 그때 요거 기억나죠? 우리 그때 어떻게 그러니까 성립하는지 유도했었는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요걸 알고 있죠, 그쵸? 이걸 전개할 수 있어요. 조합의 기호를 사용을 해서.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을 하나 가지고 전개를 했었어. 어떻게 했지? 여기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해놓을 수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조합기호와 x의 큰 차수부터 쭉 내려가는 그 모양으로 이게 나열이 되어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죠. x에 뭘 대입했어요? 1을 대입해봤어요. 그때 나왔던 게 어떤 거였어요? 여기는 2의 5제곱이 되고, 아니 5제곱이 아니라 2의 n제곱이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nc 0부터 nc 1 해가지고 어디까지? nc n까지 이렇게 되는 요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수한 거지. x에는 뭘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였냐면 0은. 근데 얘는 예쁘진 않았어. 왜냐면 nc 0에 마이너스 1에 뜻이야? 0제곱부터 해가지고 n제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별로 예쁘지는 않았어. 그래서 뭔가 쭉 나열은 돼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확실한 건 뭐였냐면 이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건 확실했어. 홀짝홀짝이니까 뭐 짝홀짝홀이니까 뿔마 뿔마 마 뿔마 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중요했던 건 한쪽에 NC 빵, NC2, NC4, NC짝의 모인 과 한쪽에 NC1, NC3, NC홀의 모임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걔네들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그때 별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별이 돼가지고 2로 나누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2에 n-1제곱까지 된다. 이런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유도였어. 이 유도 과정이 기억이 나야 돼. 아니면 별거가 기억이 나든. 알겠죠? 유도를 한 번은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해보시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내 손으로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알겠죠? 다를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얘를 지난 시간에 나열을 했을 때 NC1부터 NC2 그 다음 쭉 가서 NCN까지 써있는 요 모양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았고, 얘는 요거랑 어디였어? 요거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거지, 그지? 같지는 않아. 뭐 때문에? NC 빵이 없었어, 그지? 그래서 얘는 2의 n제곱인데 빼기 1을 한 것과 같은 값이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3t와 같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n값을 찾아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2의 n제곱 그러면 얘가 3t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 3t 플러스 1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얘가 뭘로 보이는 거냐면 3의 배수에다가 1을 넣은 거지. 다시 말하면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짜리야? 1짜리 애들에 보이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n에다가 1부터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쭉 넣어보면 그때 2의 거듭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2의 1제곱 2, 그 다음에 2의 2제곱 4, 2의 3제곱 8, 6, 16, 32, 64 이렇게 쭉 갈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갈 때 여기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지 2인지를 체크해 주는 거야. 알겠지? 매번 얘를 가져다가 이게 3t 플러스 1이 되는 t가 있나 없나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바로 체크를 해준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2라고 하는 애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그야말로 2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자, 4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1이야.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8은 나머지가 얼마야? 2. 아니야. 여기는 1. 맞아.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1. 맞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2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2, 1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원래는 1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면 50까지 넣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50개의 숫자가 나오면 그 중에 몇 개만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아니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야? 딱 반전. 짝수 번째 것만 그랬잖아. 25개.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아마 써놓고 좀 빨리 넘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이 단원에서 알아야 할 마지막 개념으로 갑니다. 으아. 마지막으로 뭘로 할 거냐? 뭐 할 거냐? 네,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 네, 뭐냐? 이런 거예요. 그때 했어. 첫 시간에 했을 수도 있어. A 플러스 B의 0제곱 얼마였어? 1이었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1제곱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A 플러스 B지. 선생님이 누구만 갖다가 여기다 쓰는 거냐면 각각 앞에 있는 개수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됐었어요, 여러분? 1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1B 제곱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우리는 그것도 알아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알아요. 어떻게 돼요? 1A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1B의 세제곱 이렇게. 심지어 얘도 우리는 되게 잘 알 수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거 1A의 4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왔었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 와요? 4개의 괄호 중에 하나가 선택됐어. 뭐야 이거 지금 A는 뭐 3개, B는 1개 원래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야? 4시 1하니까 여기에 4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 4예요. 4. 그 다음 중간에 누구였냐면 4개의 괄호 중에 A는 2개, B는 2개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4C, 2야. 요게 들어오는 거야. 4C가 얼마야? 6의 6.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뭐냐면 4개의 괄호 중에 A는 1개고 B가 3개야. 4C, 3을 쓰든 1을 쓰든 네 맘대로 해. 여기 뭐가 되냐면 다시 4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요? 1, B의 4제곱으로 끝나. 야! 선생님 지난 학기에 수행평가 점수로 등급을 가른 애가 실제 존재해요. 여기는 등급 내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간당간당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그럼 피눈물 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1, 4, 6, 4, 1. 아, 근데 이 숫자를 자꾸 갖고 놀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야, 너네 보여? 여기는 이렇게 뿌려져 그냥. 여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 여기 이렇게 뿌려져. 근데 이 가운데 봐봐. 이렇게 2개 더해서 2 만드는 거지, 그치? 여기 이렇게 2개 더해서 뭐 만드는 거야? 3 만드는 거야. 오, 여기는 뭐야? 3. 여기 뭐야? 4. 여기는? 왜 이렇게?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A 플러스 B에 5제곱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이거 여기서는 그 조합기호조차 쓰지 않고 그냥 알 수 있죠. 어떻게 시작해요? 1,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너네가 알아. A의 5제곱. 얘는 A 4개에 B 하나. A 3개에 B 2.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항 정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서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좀 예쁜 A일 때 가능하겠지. 좀 깔끔한 A일 때. 또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뒤에 6제곱, 7제곱 다 가능하겠죠. 네,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뽀아야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더하면서 층층층층 내려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점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있어요.
위에 거 두 개를 더하면 밑에 거 하나가 나오는 요런 모양이죠. 그쵸? 이건 어디를 붙잡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위에 거 두 개를 하면 이렇게 밑에 하나가 똑같죠. 이런 거죠. 어디를 잡아도 전부 다 이렇게 역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들아, 이게 지금 1, 4, 6, 4, 1이라고 써있지만 얘를 원래대로 좀 환산해보자. 원래대로 환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4개의 괄호 중에 빵번 선택한 거야. 얘는 4개의 괄호 중에 한 번 선택했던 거야. 얘는 4개의 괄호 중에 2번 선택했던 거야. 얘는 4개의 괄호 중에 3번 선택했던 거야. 얘는 4개의 괄호 중에 4개 선택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요 밑에도 한번 볼게요. 1, 5, 10, 15, 1. 얘는 5개의 괄호 중에 빵번이야. 5개 중에 한 번이야. 5개 중에 2개야. 5개 중에 3개야. 5개 중에 4개야. 5개 중에 5개야. 이렇게 쓸 수 있지. 선생님이 저기 있는 역삼각형 하나를 끌고 와볼게. 그러면 이게 6, 4, 10 이렇게 써있잖아. 근데 얘가 4C2와 4C3의 합이 5C3하고 같다는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얘가 5C3이고 5C3 이런 식으로 요런 표현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가능해. 여기만 가능해요? 아니, 여기도 가능해요. 얘가 지금 어디서 갔냐면 얘는 지금 뭐냐 이건? 괄호 몇 개짜리? 2개짜리. 2C 빵이고 여기 2C 1이고 여기가 2C 2야. 얘는 3C 0이고 3C 1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누가 오는 거야? 2C 0, 2C 1.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3C 1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얘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선생님이 여기를 NC R이라고 써보고 싶어요. NC R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요 앞에 있는 숫자는 둘 다 어떻게 돼 있어? 얘보다 하나 작아. 그럼 NC 1. 여기도 NC 1. 그리고 여기가 R이면 여기 있는 숫자가 똑같고 여기 하나 적고 똑같고 하나 적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런 공식이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공식으로도 기억하면 좋지만 우리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같아진 거야 라는 거 알면 뭐 거꾸로 유도해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요런 게 가능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이는 숫자에 나열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또 보이냐면 선생님 너무 저기다가 역삼각형을 크게 그려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숫자를 조금 더 나열하기 위해서 한 층만 더 쓸게요. 여러분 이거 쓸 수 있잖아. 6, 그 다음 1, 6, 15, 20, 15, 6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런 거래요. 여기서 그 오른쪽 페이지 31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더한 게 누구랑 똑같은지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누구랑 똑같아요? 이렇게 딱 꺾인 거랑 똑같죠. 이게 하키스틱 배열이에요. 하키스틱이 뭐야? 우리 끝에 이렇게 조금만 꺾여 있잖아.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해야 돼? 빙판 위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오른쪽에 보면 아주 그림도 잘 그려져 있죠.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해서 이게 보인다는 거야. 실제로 1, 3, 6, 10 더하면 20 나와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한번 써보면요. 얘가 어떻게 써있냐면 여기 2C0, 3C1, 4C2, 5C3 얘가 합치면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얘가 누구냐면 여기가 6C0, 여기 6C1, 6C2, 6C3과 똑같아요. 그럼 얘를 좀 나열을 써볼까? 2C0, 3C1, 4C2 어디 갔어? 5C3 이렇게 하면 얘가 6C3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가 봐요. 선생님 그림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림으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려면 얘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10만 보고도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 사실은 이렇게 가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식만 보고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네가 스타킹을 신을 일은 별로 없었을 거야. 그지? 그지? 그런 거 말고 또 뭐 있지? 이렇게 왜 어떤 거 옷 같은 거 끝에 단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서 실밥 나왔는데 이거 훅 당기니까 훅 벗겨질 때 있지, 그치? 이게 다 이렇게 빠질 때 있지. 그런 것처럼 얘도 앞에다가 뭔가 하나를 딱 하면 호로록 실이 풀려버려. 자, 뭔지 보여줄게. 여기 좀 봐봐. 요 두 개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앞에가 EC0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EC0이 결국 얼마야? 1이지. 선생님 이거를 3C0이라고 생각해도 사실 상관없지. 그러면 3C0과 3C1을 했을 때 요거에 의해서 3C0과 3C1을 했을 때 얘가 누구랑 똑같겠어? 4C랑 똑같아. 그럼 봐봐. 얘네들이 또 되는 거야. 그럼 4C0과 4C1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내려간 거지, 한층 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C 뒤에 거 따라와 2.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됐지, 그치? 5C2와 5C3이 만났어. 그럼 다음 층 몇 층? 6C? 큰 거 3. 그래서 이거 63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하키스틱으로 볼 수도 있고, 얘들아 이걸 식으로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 왜냐면 이 식으로 문제를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가 뭔가 내가 실밥 딱 처음에 뜯는 것처럼 실오라기 하나를 딱 뜯어주면 후루룩 실밥 풀리는 그런 문제처럼 넘어가죠. 알겠지? 이거 아마 내가 알기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있죠 벌써. 거기 문제 6번 같은 거. 문제 6번 같은 것도 있고 뒤쪽에 보시면 다른 문제에도 이게 묻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1번 파스칼의 삼각형. 이거는 쉬웠어. 있는 거 그대로 놓고 층층층 내려가면서 더하고 내려가고 더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거기서 봐야 하는 거 역삼각형. 요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층 전 NC n-1, n-1에 r-1r 얘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 층의 NCR. 이거 알고 있으면 실밥 풀리는 문제까지 가능한 거. 요렇게 해서 눈으로 좀 찍어둬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눈으로 잘 찍어두시고 특히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어쩌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항정리 단원이 끝나요. 그래서 중단원 대단원이 또 나와요. 걔는 언제까지 해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네, 달려고. 다음 주 월요일? 대단하다며? 네, 대단원까지. 수요일? 어차피 전날 할 거잖아. 언제 내도 전날 할 거잖아.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중단원 대단원 해서 여기 단원 끝났고, 자 우리 교재로 가서 교재에 뭔 문제가 있냐? 교재는 더 이상한 문제는 없네요. 이렇게 있고 일단 여기 도전 문제는 선생님도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음 단원이 됐어요. 확률. 아까 선생님이 요거 파스칼을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4C0, 4C1, 4C2, 4C3, 여기 5C3 이렇게 같은 거 실제로 예를 들어서도 해보고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바꿨지, 그치? 문자로. 요 과정 해보세요. 이걸 내 손으로 한번 해보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때 또 할 수 있지만 안 해보고 선생님이 하는 거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집에 가시면 나중에 분명히 여기가 뭔데 뭐지 하고서 되게 헷갈리고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손으로 반드시 하키스틱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내 손으로 해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기는 진도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도전 문제 있잖아. 그거는 다시 풀던지 너네들을 시키던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확률.
그래서 여기 확률을 이제 처음 들어갈 때는 용어들이 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용어의 뜻을 쓰시고 그런 문제는 진짜 수학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가야 돼. 자, 그래서 처음에 뭐 어떤 표현들이 있냐? 네, 시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다?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되게 이론적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보고 주사위를 던지라고 하면 매번 똑같은 각도와 똑같은 힘으로 딱딱 던져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자꾸 여기다가 현실을 붙이기 시작하시면 선생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힘의 작용이 들어갔어요. 막 100번 던지면 손에 힘이 떨려가지고 덜 던져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론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있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있다 그러면 표본 공간, 우리 여기 S라고 하는 기호 사용하는데요. 이 안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주사위 던지면 뭐가 나와요? 1, 2,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모아놓은 걸 그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원래는 각각의 사건이잖아, 그치? 우리가 그 각각의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 그러면 그때는 요렇게 따로따로 포장을 해서 각각의 사건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S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거고, 그때 이렇게 하는 거를 근원 사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의 사건을 A라고 하자. 뭔가 사건을 지칭해주기 시작하면 그 A는 짝수여야 되니까 2, 4, 6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B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겠어? 1, 4, 5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집합 기호를 빌려다가 이 확률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집합 기호에서 쓰이는 어떤 성질 같은 것들, 연산 같은 것들도 비슷하게 따라옵니다. 자, 동전의 앞면, 뒷면 요거 이렇게 얘기하네요. 동전의 앞면을 H라고 하잖아. 얘들아, 왜 H라고 해? 그거 몰라? 그냥 H라고 했어? 헤드. 그 다음 T는 테일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번에는 동전 한 개가 아니야. 몇 개를 던져? 2개. 서로 다른 동전. 그지? 그러면 표본 공간 어떻게 되니? 동전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써주라는 거야. 뭐 있어요? TT. 둘 다 앞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돼? TH. 앞뒤. 그 다음 HT. 뒤야. 그 다음에 어머, 선생님이 왜 이거 먼저 했어? 이거부터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왜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테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 아까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순서 바꿔 쓴다고? 아무 일도 없어요. 선생님 그냥 지금 아밥부터 하고 싶은데 아밥이라고 얘기해놓고 뒤뒤를 써놔서 선생님이 다시 바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는 A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써줘라. 서로 다른 면이 뭐야? 앞뒤, 뒤야. 그러니까 뭐야? HT. 그 다음에 TH. 자, 근데 궁금해. 야, HT랑 TH랑 구분하는 거 맞아? 왜요? 네,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동전과 뒤쪽에 있는 동전은 서로 지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뭘로도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합집합 표현을 하죠. 합사건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사건이 아니에요. 곱사건이요, 곱사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거 있어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지는데 A를 뭐라고 했냐면 짝수의 눈 이렇게 얘기했고 B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홀수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짝수의 눈과 홀수의 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공통된 사건이 없는 경우, 이게 공집합인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배반 그러면 느낌이 어때? 느낌이 안 좋아. 왠지 둘이 싸운 것 같고 둘이 이렇게 척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분석해서 가시면 나중에 헷갈리는 포인트가 한 번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독립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독립도 어때? 약간 등 돌려야 될 것 같지 않아? 독립적이잖아, 그치? 그때 헷갈려요.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배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 보여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예요? 네, 공통된 사건이 없는 경우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딱딱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지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요. 집합에서도 그 표현이 있었어요. 여집합. 그지? 여집합이 뭐야? 이렇게 쓰는 거였어. A의 여집합. 이게 무슨 뜻이야? A가 아닌 애들의 모임이야. 그치? 그 여기도 마찬가지야. A 사건이 아닌 애들의 모임. 예를 들어서 A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면 요 A가 아니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짝수가 아닌 거. 뭐야? 홀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 4 뭐 이렇게 써지겠죠. 굳이 쓰자고 하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A가 아닌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여사건에 대한 느낌은 많이 갖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 직접 구하기 어렵거나 까다로우면 어떻게 했어? 거꾸로 했지. 전체 구한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로 갔잖아. 그래서 그것 때 이미 본 적은 있다. 여기서는 이제 확률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많아요. 우리도 보기를 가지고, 자, 이렇게 번호판이 있네. 이렇게 있고, 여기서 뭔가를 하나 누르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시행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표본 공간, 내가 누를 수 있는 애들의 후보 모임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5, 6, 7, 8, 9, 별, 0, 샵 이게 다 들어가는 거지? 이게 표본 공간. 그 다음에 홀수인 거 택하자 1, 3, 5, 7, 9. 특수문자 택하자 별, 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잘 보면 A하고 B하고 공통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A하고 B 사건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얘는 무슨 사건의 사이야? 배반 사건의 사이야. 그런 얘기할 수 있고, B가 아니다 여사건 얘기하고 싶어. B의 여사건 이렇게 얘기하면 특수문자가 아닌 경우잖아. 그럼 뭐겠어? 이렇게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요 사건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지금 샘플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자. 동전의 앞면, 뒷면을 가지고 하는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자,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럼 여기다 써줘. A.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뭐야? 그야말로 이 사건 아니야?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 B.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래. 적어도 한 개가 무슨 말이지? 한 개이죠. 한 개여도 돼요.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HT. 그 다음에 TH. 그 다음에 그치, 요거를 선생님 지금 뒤로 해버렸네. 요렇게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것도 적어도 한 개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C에서 뭐라고 할까? 모두 뒷면. 이게 뭐가 돼요? T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우리 보고 A와 B의 합사건은 정말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라는 거야. A와 B의 합사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저기 쓴 거 보니까 HT, TH, 그 다음에 헤드는 위아래 둘 다 같이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게 곱사건인데 이런 거 한 번 쓰는 거야, 두 번 안 쓰고 이렇게 돼 있고, A와 C의 곱사건, 교집합 찾으래. A와 C? 야, A와 C는 너무 먼 사건이다, 그지? 뭐야? 얘는 앞만 나오고 얘는 뒤만 나오는 거네, 그지? 그러면 얘는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의 여사건. 이게 아닌 경우. 그러면 그렇지, TT.
이렇게 쓸 수 있고 문제에서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거 찾으래. 사실 A, C는 벌써 배반인 거 눈에 보이지. 자,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얘들아 케이스를 분류를 하세요. A와 B, A와 C, B와 C 각각 해주세요. 자, A, B는 공통된 거 있어 없어? 아 있어. H, H. 그러니까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그지? 자, A와 C는 아 없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얘가 배반. B와 C. B와 C는 어때? 얘도 없어. 공집합이야. 얘도 배반. 이렇게 우리가 배반 사건인 애들 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거 찾을 때는 여기서 있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읽으면 안 되고 또 다른 거 있는지 끝까지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과외 선생님 할 때, 과외할 때 네, 중학교 친구하고 했는데 과외순이랑 했는데 지금 말이 과외순이지 매우 누님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그 누님 지금 아마 직장 다니고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했을 때 과외했을 때 그때 우리 얼마나 재밌는 거 했냐면 요거 했어요. 주사위 던지는 거 하잖아. 아니면 동전 앞뒤 던지는 거 하잖아. 실제로 굴렸어요. 주사위 진짜로 굴렸어요. 아마 그 어머님이 보셨을 때 얘네 둘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매일 막 깨르르 깨르르 하면서 뭘 맨날 굴리고 있고 던지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확률을 처음 배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잘 생각해봐. 이미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 알고 있어. 확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서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굴리는데 여기에 1이라고 하는 눈이 딱 이렇게 위에 올라올 확률 있잖아. 이거는 뭐야? 나 알아? 6분의 1이야. 왜? 주사위를 굴리면 나올 수 있는 눈의 숫자가 뭐야? 1, 2, 3, 4, 5, 6. 근데 내가 1이라고 하는 눈이 나와야 되니까 1인 거지, 그치? 그럼 2라고 하는 눈은 2야? 그건 아니야. 그것도 1이지, 그치? 한 가지 경우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6분의 1인데 얘들아, 그럼 실제로 정말로 딱 6번 던지면 많이 양보해서 순서대로는 안 나와도 돼. 1, 2, 3, 4, 5, 6이 한 번씩은 나와? 절대 안 나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 와중에 그것도 나올 수도 있어. 야, 그럴 때 있잖아. 야, 던질 때마다 1, 그 다음 2, 3, 4, 5, 6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어. 되게 우연 이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6분의 1의 확률이 지켜질 때도 있지만 사실 이게 좀 너무 특이하지. 안 지켜질 때가 더 많지 않겠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6분의 선생님 그럼 확률이 아닌데요? 깨졌는데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다가 주사위 던지는 얘기하면 그럼 6분의 1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동전도 던져봐. 야, 한 번은 앞면 나오고 한 면은 뒷면 나와? 그건 아니야.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어쩌자고 선생님은 저런 얘기를 계속 할까? 그치?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걸까? 말겠다는 걸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가 손 들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6번 굴려봤는데 6분. 자,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확률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수학적 확률. 다음 두 번째는요. 통계적 확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모든 문제의 상황은 수학적 확률이에요. 알겠죠? 예.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인 확률이라는 얘기야. 6분의 1이라는 거야. 와, 그럼 선생님 수학은 정말 이론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네요 라고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 왜? 6번 던져서 6분의 1이 안 되는데 그걸로 지금 시험 문제 풀라고요?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해서 나오는 확률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얘는요 딱 6번 굴리는 게 아니야. 60번, 600번, 6000번, 6만 번, 60만 번 정말 많이 굴려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수학적 확률과 다름없을 정도로 가까워질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수학적으로 아주 이론적인 확률이야. 주사위 던지면 6분의 1, 동전 던지면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근데 선생님 아닐 때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통계적 확률로 실제로 해봤어. 6번 던졌을 때는 그게 깨질 때가 있어.
근데 60번 던지면 거의 10번 가까이씩 나오고 600번 던지면 100번씩 나오고 6000번이면 1000번씩 나오고 점점 가까워져.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그 시의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우리 앞으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야. 충분히 커지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사용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수학적 확률은요 이론적 확률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직접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몇 개를 해보도록 하시죠. 힘들다 소리 그만해야 돼. 나중에 습관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확률을 구해봐.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문제 3번 같은 게 이제 믿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손 들고 선생님 제가 굴려봤는데 이상해요.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질문.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의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는 거냐면 우리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그걸 이렇게 쓰는 거야. 표본 공간의 원소예요. 이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A라고 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얘가 바로 뭐라고 쓰는 거냐면 A라고 하는 사건의 프로버빌리티, 이거 가능성, 이게 뭐야 이거 확률, 알았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써있냐 거기? 거기 있다. 자,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예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1, 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겠죠.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PA는 이거라고 한다, 뭐 A는 이거라고 한다, 뭐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건이 여러 개가 묻어있으면 여러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얘를 A라고 두겠다, 얘를 B라고 두겠다, 얘를 C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얘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러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밑에 들어와야 되지. 그럼 이게 뭐냐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야.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굴러가겠죠? 주사위 2개를 던지다 보면 주사위 2개가 이렇게 탑을 쌓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 이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실제로 옛날에 중딩이들하고 많이 하면 선생님 동전을 던질 때 뭐 해야 돼요? 동전 이렇게 쓰는 거.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니?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했었니? 이제 커서 안 하니? 지금도 해요. 아, 지금도 해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맞아요. 수학을 귀엽고 재밌게 공부해야 되는데 밖에 날씨는 깜깜하고 지금 비 올까? 밖에 좀 어둡지 오늘. 여기도 엄청 어두워. 복도도. 밖은 깜깜하고 아우 선생님은 힘들어 죽겠고 너네는 대꾸도 안 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야 내 맨날 비교해서 미안한데 나도 해왔다. 야, 다른 반 선생님이 지금 동전 이 세우는 거 얘기했으면 지금 막 깨르르 깨르르 하고 난리 났어 진짜로. 죄송합니다. 네, 믿겨지지가 않지. 진짜 재미없어. 어우 힘들어. 자, 눈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주사위가 2개씩 나오니까 이런 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주사위, 뭐 두 번째 주사위 이렇게 안 써. 어떻게 우리 순서상으로 나타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갈 거야. 어디까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야 이거 3, 4가 있어. 뒤에 가다가 4, 3이 있어. 야 얘네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 다른 거야.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이기 때문에 앞에 게 3 나오는 거랑 뒤에 게 4, 앞에 게 4 나오는 거랑 뒤에 게 3, 이건 다른 거야. 그래서 각자 다 세줘야 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6개, 두 번째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6개. 몇 가지예요? 36가지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이 딱 돼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구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일일이 세는 거야.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뭐가 어려울 거야? 일일이 세는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야. 공식 쓰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자, 어떻게 돼요? 이거 1 오잉?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럼 2 이것도 안 돼. 3 도 안 돼. 아이씨, 그럼 10 나오는 거 몇 개 안 되네. 뭐야?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렇게 약분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것도 할게요.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빨 하나, 파 하나가 나올 확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전체 경우의 수 찾아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주머니에서 공을 2개 뽑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시면 주머니 안에 빨간 거 3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예요? 네, 맞아요. 5개예요. 그럼 5개에서 몇 개 꺼내는 거예요?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죠. 여러분 이거 꺼낼 때 뭘로 꺼낼 거예요? C로 꺼내는 거예요. 그치? 왜? 꺼내서 순서 매기지 않아. 그치? 그래서 그냥 꺼내면 땡이야.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공이 서로 다르잖아요. 막 이러고 있어. 달라. 다르긴 한데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건 3개, 2개 개수가 더 많고 한 건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뽑고 나서 이 다른 거하고 또 다른 거야. 자, 그래서 OCE가 전체 경우였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를 반드시 뽑아야 돼.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은. 그러면 내 손이 이렇게 잘 가서 빨간 게 지금 몇 개가 있었어, 공이? 그럼 3개 중에 몇 개는 손에 닿아야 돼? 1개가 손에 닿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옆에 파란 공이 또 2개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2개 중에 하나에 손이 닿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이 동시에 뽑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야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52분의 3C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되겠죠?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과일 주스. 어디 갔어? 요 8컵의 컵 중에서 뭐래? 5개의 생과일 주스, 3개는 식혜, 2개를 택하자. 자, 2개의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을 확률. 이거는 내가 생과일 주스에만 손이 닿아서 꺼낸 거야 지금, 그지?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컵이 몇 개야? 8개 중에 몇 개 뽑는 상황? 2개 뽑는 상황. 얘도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건 저쪽 식혜에는 손 안 닿고 생과일 주스에만 손 딱 닿아서 2개 딱 꺼내야 돼. 생과일 주스 몇 개 있어요? 5개 중에서 손이 딱 2개 닿아가지고 꺼내는 요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개에는 생과일, 1개에는 식혜. 그럼 얘도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똑같아요. 8개 중에서 2장 뽑는 상황. 근데 손이 한쪽에는 생과일에서 딱 하나가 손이 닿고 하나는 식혜에서 손이 딱 닿아야 돼. 자, 생과일 주스 몇 개 있어요?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식혜 2개,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이런 상황으로 계산해야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이론적인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정말 주사위를 던지면 6번 중에 한 번은 1, 한 번은 2, 한 번은 3, 한 번은 4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실생활에선 그렇지 않더라. 여기서 뭐 얘기해요? 비가 올 가능성,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가능성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야구 선수가 안타를 어떻게 매번 똑같이 치니, 그지? 기회도 아니고, 선생님이 많이 치다 보면은 뒤에서는 막 더 탄력 붙어서 많이 쳐요, 뭐 이럴 수도 있고, 피곤해서 안 돼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부상 걸릴 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는 완전 딱 균일하다고 생각하고서 푸는 거고, 이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내서 그걸 관찰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원래는 앞면 뒷면 던질 때 딱
한 번씩 앞면 뒷면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 되게 많이 던지게 되면 거의 2분의 1에 가깝게 확률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얘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고, 얘는 여기서 잠깐 언급했다가 안 나오고 있다가 통계단원 넘어가면 다시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볼 거고, 이 뒤에는 그래서 다시 뭐가 나오냐면 확률의 기본 성질 그러면서 수학적 확률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